제 이름은 최순영이고 올해 72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제가 겪었던 일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그때를 생각해 보면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혼자 깨어나서 텅 빈 집안을 둘러봤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는데 왜 그렇게 쓸쓸했던지. 거실 한편에는 먼지가 뽀얗게 쌓인 오래된 카메라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가 젊었을 때 꿈꿨던 유일한 것이었거든요. 그때는 세상의 아름다운 순간들을 모두 담고 싶었었어요. 하지만 결혼하고 시집살이를 시작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었죠. 시어머니께서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었어요. 여자가 시집이나 잘 가지 무슨 딴 생각을 하냐? 카메라 같은 건 팔아버려라. 그런 거 가지고 뭘 하겠다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사진 찍는 걸 좋아한다고 말하면 항상 같은 대답이었거든요. 그런 거 할 시간에 살림이나 제대로 해. 애들 뒷바라지나 신경 써. 그렇게 평생을 가족의 그늘에서 살았었어요. 아이들을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제 꿈은 서랍 깊숙한 곳에 묻어두었었죠. 그때 제 곁에 남은 건 낡은 카메라와 빛바랜 사진첩뿐이었어요. 그날도 그 사진첩을 꺼내봤었어요. 흑백 사진 속 젊은 제가 카메라를 목에 걸고 활짝 웃고 있더라고요. 그때 제 눈빛이 얼마나 반짝였었는지. 하지만 그 당시에 저는 그냥 자식들 연락만 기다리는 외로운 노인일 뿐이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자식들은 모두 바쁘다고 했었어요. 큰아들 준호는 사업 때문에 바쁘고 며느리 미영이도 직장 일이 많다고 했고요. 둘째 민서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연애 때문에 바쁘다고 했었어요. 가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었는데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도 바빠서 자주 못 가요. 필요한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항상 똑같은 말투였어요. 정중하지만 차가운 목소리, 형식적인 안부 인사. 전화를 끊고 나면 더 외로워졌었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제가 그렇게 바빴었는데 그때는 제가 그들에게 부담이 된 것 같았거든요. 그날도 그런 생각에 잠겨 있었는데 갑자기 현관문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일까 싶어서 문을 열었더니 택배 기사 아저씨가 서 있더라고요. 최순영님 맞으시죠? 택배 왔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큰 상자를 받고 들어왔는데요. 보낸 사람을 보니 며느리 미영이의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상자를 열어보니 값비싼 건강식품이 가득 들어 있었어요. 홍삼, 오메가3 비타민까지. 그런데 그 밑에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니 딱딱하고 네모난 게 뭔가 전자제품 같았어요. 조심스럽게 포장지를 뜯어봤는데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새 카메라가 들어있는 거예요. 요즘 나오는 디지털 카메라였거든요. 그리고 작은 쪽지가 하나 붙어 있었어요. 어머니를 위한 선물입니다. 어머니께서 사진 찍으시는 걸 좋아하셨다고 들었어요. 건강하게 취미 생활하세요. 저는 그 순간 울컥했었어요. 무심하다고만 생각했던 며느리가 제 잊힌 꿈을 기억하고 있었다니. 제가 젊었을 때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다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싶었어요. 아마 준호가 말했겠죠. 결혼 초기에 제가 사진첩을 보여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며느리가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것 같았었는데 새 카메라를 손에 들고 있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느낌이 얼마만이었는지, 설렘이라는 감정을 언제 마지막으로 느껴봤었는지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카메라를 켜보니 화면이 환하게 떠올랐어요. 예전 필름 카메라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버튼도 많고 기능도 복잡해 보였지만 그래도 카메라는 카메라더라고요. 렌즈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느낌은 예전과 똑같았어요. 거실 창가에 놓인 화분을 찍어봤어요. 작은 소리와 함께 사진이 찍혔더라고요. 화면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예전에는 사진을 찍고 현상소에 가서 며칠을 기다려야 했었는데 그 다음에는 거실 시계도 찍어보고 창밖 풍경도 찍어봤어요. 손이 어색하긴 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잡아야 사진이 안정적으로 나오는지, 빛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50년 전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났었어요. 그러다가 거울 앞에서 셀카도 한번 찍어봤어요.
주름진 얼굴이 화면에 나타났는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었어요. 예전에는 늙은 제 모습이 싫었었는데 그날은 달랐거든요. 카메라를 든 제 모습이 조금은 당당해 보였어요. 그날 저녁 며느리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미영아, 카메라 고마워. 어떻게 내가 사진 찍는 걸 좋아했다는 걸 알았니? 어머니, 준호 오빠한테 들었어요. 어머니께서 젊으셨을 때 사진작가가 되고 싶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취미 생활 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어머니도 건강하게 사진 찍으시면서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며느리 목소리가 평소보다 따뜻했었어요. 그동안 제가 오해했나 싶었어요. 사실 며느리도 저를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했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했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을까. 이른이 넘었지만 다시 사진을 찍어볼까. 젊었을 때 못다한 꿈을 이제라도 펼쳐볼까. 며느리가 보내준 카메라가 제게는 새로운 시작의 선물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날 밤 꿈에서 젊은 시절의 저를 봤어요. 카메라를 목에 걸고 거리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던 25살의 저. 그때의 열정과 꿈이 다시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카메라를 만져보는 것이었어요. 어제보다 조금 더 익숙해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었어요. 다시 시작해보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 나이가 어떻든 상관없다. 카메라가 있고 찍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충분하다.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주었으니 이제 제가 해야 할 일은 열심히 사진을 찍는 것뿐이다. 그렇게 제 인생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의 저는 너무 순진했어요. 며느리의 진짜 의도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었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꿈을 다시 찾았다는 희망에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새 카메라와 함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믿었었어요. 그때 제가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았다면 과연 그 카메라를 받았을까요? 하지만 모르는 게 약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순간의 행복만큼은 진짜였으니까요. 카메라를 받고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었거든요. 집안의 소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요. 아침에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 베란다에 놓인 화분들, 제가 기르는 고양이까지. 손이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젊었을 때의 감각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게 느껴졌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 사진 동호회가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경로당에서 만난 이웃 할머니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순영아, 너 사진 찍는다며? 우리 동네에 사진 찍는 모임이 있어. 매주 화요일마다 문화센터에서 모인다고 하더라.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그 동호회에 가입했어요. 그곳에는 저처럼 사진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대부분 제 또래의 어르신들이었는데 다들 열정이 대단하셨거든요. 어머, 순영 씨. 사진 정말 잘 찍으시네요. 젊었을 때 전문적으로 배우셨어요. 칭찬을 들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았던지. 몇십 년 만에 제가 뭔가 잘한다는 소리를 들었었어요. 동호회에서 함께 나들이도 가고 사진 전시회도 보러 다녔어요. 정말 행복한 시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제가 사진 동호회에 다닌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요. 며느리가 갑자기 집에 찾아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요즘 사진 동호회에 다니신다고 들었어요. 정말 좋으시겠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활기차게 지내시는 모습 보니까 저도 기뻐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안을 하는 거예요. 어머니, 저랑 같이 재미있는 일 해보시면 어떨까요? 요즘 인터넷에서 어르신들 일상이 인기가 많거든요. 어머니처럼 우아하고 품격 있으신 분이 사진을 올리시면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인터넷에 대해 잘 몰랐었지만 며느리 설명을 들어보니 신기했어요. 인터넷에 사진을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런데 미영아, 그런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렵지 않을까? 어머니, 전혀 어렵지 않아요. 어머니는 그냥 평소처럼 사진만 찍으시면 되고요. 제가 다 알아서 올려드릴게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더 달콤한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어머니, 이런 활동을 하시면 용돈도 생겨요. 광고 같은 걸 하시게 되면 수익도 나오거든요.
그 돈으로 어머니께서 더 좋은 카메라도 사시고 취미 생활도 더 활발하게 하실 수 있어요. 제 눈이 번쩍 뜨였어요. 용돈을 벌 수 있다니.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제 힘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물론이에요, 어머니. 요즘 어르신들 중에서도 그렇게 해서 용돈 버시는 분들 많으세요. 어머니는 정말 품이 있으시고 사진도 잘 찍으시니까 분명히 인기가 많을 거예요. 며느리는 계속해서 저를 설득했어요. 어머니의 일상을 아름답게 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스트레칭 하시는 모습, 꽃에 물 주시는 모습, 요리하시는 모습, 그런 소소하지만 따뜻한 일상들을 사진으로 담아서 사람들과 공유하는 거죠. 사람들이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힐링을 받을 거예요. 들어보니 정말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제 평범한 일상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그리고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마음을 완전히 움직였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도 저희 가족의 자랑이 되실 수 있어요. 친구들한테 자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말에 완전히 넘어갔었어요. 가족의 자랑이 된다는 것. 그동안 짐스럽고 부담스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자랑스러운 어머니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미영아, 한번 해보자. 정말요? 어머니, 감사해요. 며느리가 정말 기뻐했어요. 그날부터 며느리는 저와 함께 사진 촬영 계획을 세웠어요. 어머니, 우선 어머니의 하루 일과를 사진으로 담아보죠. 아침에 일어나시는 모습부터 시작해서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좋아하시는 활동들, 사진 동호회 가시는 모습, 친구분들과 차 마시시는 모습, 며느리는 정말 세세하게 계획을 짜줬어요. 심지어 제가 입을 옷까지 골라줬거든요. 어머니, 이 옷이 사진에 정말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색깔도 부드럽고 고급스러워 보여요. 며느리가 준비해온 옷들은 정말 예뻤어요. 제가 평소에 입던 옷들보다 훨씬 세련되고 품이 있어 보였거든요. 미영아, 이런 좋은 옷까지 사와서 고마워.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당연한 거죠. 어머니께서 아름답게 나오셔야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본격적인 촬영이 시작되었어요. 며느리는 제 모든 일상을 사진으로 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 모습부터 시작해서 세수하는 모습, 아침 운동하는 모습. 어머니, 이렇게 포즈를 취해보세요. 손을 이쪽으로 올려보시고요. 미소를 조금 더 밝게 지어보세요. 며느리는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어떤 각도에서 찍어야 제가 더 예뻐 보이는지, 빛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에 며느리가 제게 핸드폰을 보여줬어요. 어머니, 보세요. 벌써 사람들이 어머니 사진을 정말 좋아해요. 화면을 보니 정말 신기했어요. 제 사진 밑에 하트 모양이 수백 개씩 달려 있고 댓글도 많이 달려 있었거든요. 할머니 너무 우아하세요. 이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어머니의 일상이 정말 아름다워요. 롤모델이에요. 그런 댓글들을 보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좋아해 주다니. 제가 언제 그런 칭찬을 받아봤나 싶었어요. 미영아, 정말 신기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 사진을 봐주다니.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어머니를 좋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또 다른 소식을 알려줬어요. 어머니, 그리고 벌써 광고 제안이 들어왔어요. 건강식품 회사에서 어머니께 광고를 해달라고 하네요. 정말? 네, 이번 달만 해도 꽤 괜찮은 금액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어머니 용돈으로는 충분할 것 같아요. 정말 믿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인터넷 스타가 되다니. 그것도 이른이 넘은 나이에. 며느리는 약속대로 매달 일정한 금액을 제게 주었어요. 어머니, 이번 달 수익이에요. 어머니 명의 통장으로 넣어드릴게요.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었어요. 그 돈으로 저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할 수 있었거든요. 더 좋은 카메라 렌즈도 사고, 사진 동호회 사람들과 여행도 가고, 평생 꿈꿔왔던 사진 전시회 관람도 자주 다녔어요. 며느리는 정말 저를 잘 챙겨줬어요. 어머니, 오늘은 이런 컨셉으로 찍어봐요. 카페에서 우아하게 차 마시시는 모습. 어머니, 이 앵글이 정말 예뻐요.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때 저는 정말 행복했었어요.
며느리와 이렇게 가까워진 적이 처음이었거든요. 처음에는 서먹하고 어색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정말 친한 친구 같았어요. 미영아,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어. 어머니,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활발하게 활동해 주시니까 저도 뿌듯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언제나 따뜻했어요. 진심으로 저를 위해 주는 것 같았거든요. 몇 달이 지나자 제 인터넷 인기는 정말 대단해졌어요. 어머니, 이제 어머니는 정말 유명인이세요.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동안 아무도 관심 없어 했던 제가 이렇게 주목받는 존재가 되다니. 며느리 덕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일 거울을 보면서 웃을 수 있게 되었거든요. 예전에는 주름지고 늙은 제 모습이 싫었는데 이제는 달랐어요. 사람들이 좋아해주는 제 모습이 자랑스러웠어요. 어머니, 오늘 사진도 정말 예쁘게 나왔어요. 댓글들 보세요. 다들 어머니를 정말 사랑해요. 며느리 말이 맞았어요. 댓글마다 저에 대한 애정이 가득했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빛나게 해준 건 순전히 저를 사랑해서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달콤했던 시기였어요. 비록 그 달콤함 뒤에 쓴맛이 숨어 있다는 걸 몰랐지만요.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정말 행복했어요. 잃어버린 꿈을 되찾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있었으니까요. 며느리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득했던 그때의 제 마음.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던 순진한 제 모습이 지금은 안쓰럽기도 해요. 며느리와 함께 시작한 사진 활동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을 때였어요. 정말 매일매일이 새로웠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며느리가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어떤 컨셉으로 찍어볼까요? 어제 댓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어머니의 요리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정말 세심했어요. 제가 뭘 입을지, 어떤 포즈를 취할지, 심지어 어떤 표정을 지을지까지 다 알려줬거든요. 어머니, 이렇게 살짝 미소만 지으시면 돼요. 너무 웃으시면 부자연스럽고 너무 무표정이면 차가워 보여요. 딱 이 정도가 좋아요. 처음에는 좀 어색했어요. 카메라를 의식하고 포즈를 잡는다는 게.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하면 사진이 정말 예쁘게 나왔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아침 운동하시는 모습을 찍어봐요. 요가 매트 깔고 스트레칭 하시는 모습이 정말 우아할 것 같아요. 저는 평소에 요가 같은 건 안 했었는데도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며느리가 인터넷에서 동작들을 찾아와서 보여줬거든요. 이렇게 팔을 올리시고 고개는 살짝 옆으로. 완벽해요, 어머니. 사진을 찍고 나서 며느리가 바로바로 인터넷에 올렸어요. 그러면 금세 사람들의 반응이 올라왔어요. 와, 할머니 정말 건강하세요. 저도 나이 들면 이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몸매가 정말 좋으세요. 운동을 꾸준히 하셨나 봐요. 사실 저는 그런 운동을 평소에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은 제가 꾸준히 운동하는 할머니라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그런 댓글들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보세요. 사람들이 어머니를 롤모델로 생각해요. 어머니 덕분에 건강한 노년의 모습을 꿈꿀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 말들을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점점 촬영 스케줄이 바빠졌어요. 어머니, 오늘은 카페에서 찍어봐요. 내일은 꽃집에서 꽃 구경하시는 모습을 찍고요. 모레는 서점에서 책 읽으시는 모습으로 해봐요. 매일매일 다른 장소에서 다른 콘셉트로 사진을 찍었어요. 며느리가 모든 걸 다 계획해줬거든요. 어디서 찍을지, 뭘 입을지, 어떤 소품을 사용할지까지. 어머니는 그냥 제가 하라는 대로만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건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정말 편했어요. 저는 그냥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포즈만 잡으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결과는 항상 좋았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뜨거웠고 팔로워 수도 계속 늘어났거든요. 어머니, 이번 달 수익 정산 나왔어요. 며느리가 보여준 금액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평생 벌어본 돈 중에 가장 많은 금액이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많이?
내 광고 단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어머니 인기가 정말 대단해요. 그 돈으로 저는 그동안 꿈꿔왔던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좋은 카메라 장비도 더 사고 사진 동호회 친구들과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했고요. 예쁜 옷도 많이 샀어요. 어머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피부도 좋아지신 것 같고 표정도 밝아지셨어요. 사진 동호회 친구들도 제 변화를 알아봤어요. 정말 그랬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예전의 저와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자신감이 생겼고 표정도 밝아졌고 옷차림도 훨씬 세련되어졌어요. 어머니, 이제 정말 연예인 같으세요. 며느리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기분이 좋았어요. 그런데 점점 촬영 요구사항들이 구체적으로 변해갔어요. 어머니, 오늘은 이 건강식품을 드시는 모습을 찍어봐요. 자연스럽게 드시는 것처럼 연기해 주세요. 처음에는 단순하게 일상을 찍는 거였는데 어느새 광고를 위한 연기를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이 크림을 바르시는 모습도 찍어봐요. 정말 좋은 제품인 것처럼 표정을 지어주세요. 사실 저는 그런 제품들이 정말 좋은지 잘 몰랐어요. 며느리가 가져다 주는 대로 사용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어머니, 조금 더 행복한 표정으로.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요. 댓글들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로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을 믿고 구매하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가 추천하시는 거면 믿을 수 있어요. 저도 주문했어요. 할머니 덕분에 좋은 제품 알게 됐어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조금씩 마음이 불편했어요. 제가 정말 써보지도 않은 제품을 추천하는 게 맞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럴 때마다 저를 안심시켜줬어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미리 다 검증해 본 제품들이에요. 정말 좋은 것들만 골라서 가져오는 거예요. 며느리 말을 믿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속일 리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촬영량이 점점 많아졌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촬영을 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컨텐츠를 좀 많이 만들어야 해요. 일주일치를 미리 찍어두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포즈를 잡고 있으니까 몸이 피곤했어요. 특히 웃는 표정을 계속 유지하는 게 힘들었거든요. 어머니, 조금 더 힘내세요. 거의 다 끝나가요. 며느리는 정말 완벽주의자였어요. 사진 한 장을 위해서도 수십 번씩 다시 찍었거든요. 이 각도는 아닌 것 같아요. 어머니, 다시 한 번만요. 표정이 조금 어색해요. 처음에는 그런 세심함이 고마웠는데 점점 부담스러워졌어요. 그래도 결과가 좋으니까 참았어요. 사람들의 반응도 좋았고 수익도 계속 늘어났거든요. 그때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10만 명의 사람들이 저를 좋아한다니. 제가 언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아봤나 싶었거든요. 며느리도 정말 좋아했어요. 어머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친구들한테도 자랑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어요. 며느리에게 자랑스러운 시어머니가 되었다는 게, 그동안 짐스럽기만 했던 제가 이제는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게, 아들 준호도 좋아했어요.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미영이가 엄마를 정말 잘 챙기는 것 같아요. 가족들의 반응이 좋으니까 더 열심히 했어요. 며느리가 시키는 건 뭐든지 다 따라했거든요. 어머니, 오늘은 운동복 입고 헬스장에서 찍어봐요. 어머니, 이번에는 골프 연습장에서 골프 치시는 모습으로요. 저는 골프를 쳐본 적이 없었지만 며느리가 간단하게 자세만 알려줘서 따라했어요. 어머니, 정말 멋져요. 골프까지 치시는 할머니라니 사람들이 정말 부러워할 거예요. 사진을 보면 정말 골프를 잘 치는 할머니처럼 보였어요. 며느리의 편집 실력이 대단했거든요. 댓글들도 예상대로였어요. 와, 골프까지 치세요? 정말 멋진 할머니네요. 저도 나중에 이런 할머니가 되고 싶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행복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경험을 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워졌으니까요. 며느리에 대한 고마움도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미영아,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내가 이렇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됐어.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께서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니까 정말 뿌듯해요. 그때의 며느리는 정말 천사 같았어요.
항상 따뜻하고 다정했거든요. 매일 아침 일찍 와서 저를 챙겨주고 예쁘게 꾸며주고 맛있는 음식도 사다 주고 어머니, 오늘 점심은 제가 좋은 곳 예약해뒀어요. 촬영 끝나고 같이 가요. 정말 딸 같았어요. 친딸보다도 더 잘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화려했던 시기였어요. 매일 예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꿈만 같은 나날들이었죠. 하지만 그 꿈이 곧 깨어질 줄은 몰랐어요.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될 줄 알았어요. 매일 아침 며느리와 함께 촬영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용돈도 벌고 정말 꿈 같은 생활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모든 게 바뀌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촬영을 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새로운 건강 보조제 광고를 찍자고 했거든요. 어머니, 이 제품은 정말 좋은 거예요. 혈압에도 좋고 관절에도 좋다고 하네요. 그런데 촬영 중에 며느리가 갑자기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잠깐만 쉬어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저는 소파에 앉아서 쉬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화장실에서 며느리 통화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전화를 건 것 같았는데 자동으로 스피커폰이 켜진 모양이었어요. 전화 내용을 들으니까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미영아, 그 시어머니 사진으로 또 광고 들어왔니? 응, 이번엔 건강식품이야. 와, 대박. 그거 수수료 얼마야? 이번 거는 좀 큰 거라서 1,000만 원 정도 될 것 같아. 진짜? 시어머니한테는 얼마 줄 거야? 그때 며느리가 한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그냥 용돈으로 100만 원 정도 줄 거야. 나머지는 우리가 가져야지. 어차피 어머니는 모르잖아. 친구가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너 정말 천재다. 시어머니로 돈 벌 생각을 하다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용돈이나 벌어달라고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대박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런데 시어머니는 진짜 모르고 있어? 며느리가 비웃으면서 말했어요. 당연하지. 인터넷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는데 광고료가 얼마인지 알 리가 없잖아. 나는 그냥 어머니 인기가 많아서 용돈이 생겼어요 이러면 끝이야. 그럼 실제로는 얼마나 벌었어? 지금까지 한 2억 정도. 2억? 진짜? 어머니한테 준 건 합쳐서 500만 원 정도? 저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2억이라고요? 제가 받은 돈은 고작 500만 원뿐이었는데 말이에요. 친구가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떡하려고? 며느리 대답을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났어요. 알게 되면 어때? 이미 다 받을 건 받았는 걸. 그리고 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 많은 사람이.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어차피 어머니 이름으로 된 계약서는 없거든. 다 내 이름으로 했어. 와, 너 정말 치밀하다. 그럼 그렇게 해서 번 돈으로 뭐 할 거야? 며느리가 신나게 대답했어요. 일단 아파트 갈아타려고. 그리고 애들 학원비도 더 비싼 데로 보내고. 해외여행도 가고 싶고. 어머니 덕분에 우리 생활이 완전 달라졌어. 친구가 감탄하면서 말했어요. 정말 부럽다. 나도 그런 시어머니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우리 엄마라도 그렇게 만들까? 그건 좀 힘들 거야. 우리 어머니는 카메라 감각이 별로 없어. 그리고 얼굴도 인터넷에서 받을 만큼은 아니고. 둘이서 웃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정말 순진하네. 그러니까 처음에 카메라 선물할 때부터 계획한 거였어. 어머니가 사진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서 일부러 카메라를 선물한 거야. 그래서 고마워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슬슬 제안한 거지. 정말 치밀하다. 나도 시어머니 모시느라 힘든데. 이 정도 벌어다 주는 게 어디야. 그리고 어머니도 유명해지고 좋아하잖아. 서로 좋은 거 아니야? 저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카메라 선물부터가 계획된 거였다니. 제가 그렇게 고마워했는데, 며느리가 제 마음을 알아준 거라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다 거짓이었던 거예요. 친구가 또 물어봤어요. 그런데 언제까지 이렇게 할 거야? 시어머니가 늙으면 인기도 떨어질 텐데.
며느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그때가 되면 그냥 관두면 되지. 어차피 할머니 돼서 나이 들면 촬영하기 힘들 거야. 그리고 그때까지 최대한 뽑아내는 거야. 요즘 새로운 광고 제안도 계속 들어오고 있어. 몇 년만 더 하면 진짜 대박 날 것 같아. 그때 화장실에서 물 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나오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며느리가 나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해요. 이제 촬영 계속할까요?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리 들렸어요. 방금 전에 친구와 나눈 대화를 알고 있으니까요. 저는 최대한 평소와 같이 행동하려고 했어요. 네, 그러자. 하지만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며느리가 제게 포즈를 잡으라고 할 때마다 속이 뒤틀렸어요. 어머니, 이 제품을 정말 좋아하는 것처럼 표정을 지어주세요. 그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 연기를 하라는 뜻으로만 들렸거든요. 어머니, 웃으세요. 더 밝게요. 그 웃음이 이제는 며느리의 주머니를 채워주는 도구라는 걸 알았어요. 촬영이 끝나고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이번 광고 반응 좋으면 수익도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니 용돈도 더 많이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용돈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났어요. 2억을 벌고 저한테 준 건 고작 500만 원뿐이면서 그것도 용돈이라고 하다니. 하지만 저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며느리가 집에 간 후에 저는 혼자 앉아서 생각했어요. 정말 바보 같았어요. 며느리가 저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었다니. 그동안 며느리에게 얼마나 고마워했는데. 며느리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게 다 거짓이었어요. 며느리는 저를 하나의 돈벌이 도구로만 봤던 거예요. 사랑하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이용할 수 있는 수단으로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며느리와 친구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특히 이 말이요. 어차피 어머니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 많은 사람이. 정말 화가 났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바보가 된 건 아닌데. 그리고 또 이 말도요. 어머니 이름으로 된 계약서는 없거든. 다 내 이름으로 했어.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처음부터 저를 속일 생각이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또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평소와 똑같이 밝은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촬영을 할까요? 며느리가 물어봤지만 저는 대답하기 싫었어요. 모든 게 다 거짓말 같았거든요. 어머니, 왜 그러세요? 몸이 안 좋으세요? 며느리가 걱정하는 척했지만 이제 그것도 다 가짜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냥 몸이 좀 피곤하다고 둘러댔어요. 그럼 오늘은 쉬고 내일 촬영할까요? 며느리는 아쉬워하면서도 쉽게 포기했어요. 아마 다른 일정이 있었나 봐요. 며느리가 간 후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2억을 벌면서 저한테는 고작 500만 원만 줬다니. 그것도 마치 큰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저는 결심했어요. 이 일을 그냥 넘어갈 수는 없다고. 며느리에게 따져봐야겠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며느리는 제가 몰래 통화를 들었다는 걸 모르잖아요. 그리고 설사 따져봐도 며느리가 인정할까요? 아마 오히려 저를 의심하거나 화낼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탈함이 뒤섞여 있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며느리였는데, 제가 그렇게 고마워했던 며느리였는데, 모든 게 다 계산된 거짓이었다니. 정말 바보 같은 제 자신이 한심했어요. 그 절망적인 밤을 보내고 나서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하루하루를 그냥 버텼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왔지만 예전처럼 친절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진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아니까 더는 가면을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 오늘 촬영 어떻게 할 거예요? 계속 하실 건지 아니면 정말 그만두실 건지 결정해 주세요. 며느리 목소리에는 예전의 따뜻함이 전혀 없었어요. 저는 결국 촬영을 계속하기로 했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그만두면 다시 예전처럼 외로운 생활로 돌아가야 했고 용돈도 없어지고 무엇보다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다른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혼자 공부를 시작했어요.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SNS가 뭔지, 광고는 어떻게 하는 건지. 도서관에 가서 관련 책들도 빌려 읽었어요. 정말 어려웠지만 하나씩 배워갔어요. 그러면서 며느리가 저에게 얼마나 많은 걸 숨겼는지 알게 되었어요. 제 계정에 팔로워가 정말 많다는 것, 광고료가 정말 비싸다는 것, 그리고 제가 생각보다 훨씬 유명하다는 것까지.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서 며느리에게 제안했어요. 미영아, 나도 이제 좀 알겠어. 인터넷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광고가 어떤 건지.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직접 해볼게.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어요.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께서 뭘 하실 수 있어요? 편집도 못하시고 업체랑 연락도 못하시면서. 하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준비했어. 컴퓨터도 새로 샀고 편집 프로그램도 배웠어. 그리고 둘째 민서한테 도움을 받기로 했어. 사실 민서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지만 말해볼 생각이었어요. 며느리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그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미 다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일들이고 업체들도 저랑만 연락하거든요. 갑자기 바꾸면 혼란만 일어날 거예요. 그때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그럼 새로 시작하면 돼. 내 명의로 내가 직접.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럼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은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고요? 맞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거야. 정정당당하게 내 힘으로.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현실을 모르시네요.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요. 어머니 혼자서는 절대 안 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날 저녁 둘째 민서에게 전화했어요. 민서야, 엄마가 부탁이 있어. 민서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말했어요. 며느리가 어떻게 저를 속였는지, 큰아들도 알고 있었다는 것까지. 민서는 정말 화를 냈어요. 엄마, 정말요? 형수가 그랬다고요? 그리고 형도 알고 있었어요? 응, 다 알고 있었어. 어머나, 정말 너무해요. 엄마, 저한테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민서는 제 편을 들어줬어요. 그동안 혼자였던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됐어요. 엄마,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요즘 이런 거 좀 아니까요. 새로운 계정 만들어서 엄마가 직접 해봐요. 민서의 도움으로 저는 새로운 계정을 만들었어요. 정말 제 이름으로 제가 직접 관리하는 계정이었어요. 처음에는 팔로워가 하나도 없었어요. 당연했죠.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거였으니까.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사진을 올리고 정성스럽게 글도 써가면서 민서가 기술적인 부분을 도와줬고 저는 콘텐츠를 만들었어요. 몇 주가 지나자 조금씩 팔로워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루에 몇 명씩이었지만 점점 늘어갔어요. 사람들이 제 진짜 모습을 좋아해 주는 것 같았어요. 인위적이지 않은 자연스러운 저희 모습을.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며느리가 제 새로운 활동을 알게 된 거예요. 며느리가 화를 내며 찾아왔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새로운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하신다고요? 그럼 기존 계정은 어떻게 하라고요? 저는 당당하게 말했어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나는 이제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며느리가 정말 화를 냈어요. 어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계약 위반이에요. 손해배상까지 청구받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민서가 법적인 부분도 알아봐 줬거든요. 제 명의로 된 계약이 없으니까 큰 문제 없다고 했어요. 미영아, 그동안 고마웠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직접 할 거야. 며느리는 결국 포기하고 갔어요. 하지만 그 다음 날 큰아들 준호가 찾아왔어요. 정말 화가 난 표정이었어요. 엄마, 뭐 하시는 거예요? 미영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준호야, 상처받을 사람은 나지. 미영이가 아니잖아. 미영이가 나를 얼마나 속였는데.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며느리 편이었어요. 엄마,
미영이는 엄마를 위해서 한 일이에요. 엄마께서 복잡하게 생각하실까 봐 쉽게 설명한 거고.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일을 시작한다니 미영이 입장에서는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누가 누구를 배신했다는 건지. 그리고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 혼자서 뭘 할 수 있어요? 미영이 없으면 예전처럼 그냥 집에서 혼자 지내실 텐데. 준호까지 저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준호야, 엄마가 그렇게 무능해 보이니? 그날 준호와도 심하게 싸웠어요. 결국 준호는 화를 내며 갔어요. 엄마, 후회하실 거예요. 미영이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실 텐데. 혼자 남은 저는 정말 외로웠어요. 큰아들과도 사이가 나빠졌고 며느리와도 완전히 틀어졌고. 하지만 민서가 있었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형이랑 형수 때문에 너무 속상하지 마세요. 저는 엄마 편이니까요. 민서의 응원이 정말 큰 힘이 됐어요. 그리고 결심했어요. 꼭 성공해서 보여주겠다고. 제가 혼자서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쉽지 않았어요. 새로운 계정은 천천히 성장했지만 예전만큼 빠르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며느리가 관리하던 기존 계정은 제가 나오지 않자 사람들이 궁금해했어요. 댓글들에 할머니는 왜 안 나오세요? 이런 질문들이 많았어요. 며느리는 적당히 둘러대고 있는 것 같았지만 점점 인기가 떨어지는 게 보였어요. 한편으로는 속이 시원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그 많은 소중한 인연들과 연결이 끊어지는 것 같아서.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정직하게 제 방식대로 새로 시작하겠다고 결심했으니까. 비록 처음에는 힘들겠지만 언젠가는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게 저희 두 번째 도전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아무도 저를 속이지 않는 정말 제가 주인인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계정으로 활동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팔로워도 적고 사람들의 관심도 적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정성스럽게 사진을 올리고 진솔한 이야기를 써가면서. 그런데 점점 사람들이 제 진정성을 알아봐 주기 시작했어요. 이 할머니는 뭔가 다르네요. 정말 진짜 같아요. 다른 사람들과는 느낌이 달라요. 그런 댓글들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민서도 정말 많이 도와줬어요. 엄마, 팔로워가 벌써 10,000명이 넘었어요.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 예전만큼은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관리하던 계정에는 10만 명이 넘는 팔로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며느리가 갑자기 찾아온 거예요. 평소와는 다른 정말 절박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니, 잠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며느리를 들여보냈어요. 며느리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사실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기존 계정에서 어머니가 안 나오시니까 광고주들이 계약 해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리고 손해배상까지 청구한다고 해요. 며느리 얼굴이 정말 창백했어요. 얼마나? 2천만 원 정도요. 정말 큰 금액이었어요. 그리고 어머니,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준호 오빠가 그 돈을 빌려서 사업에 투자했어요. 그런데 사업이 실패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사업 실패?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집 상황이 정말 안 좋아요. 집까지 팔아야 할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제발 도와주세요. 다시 예전처럼 함께 할 수는 없을까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며느리가 저를 속였던 일은 화가 났지만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특히 손자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럼 미영아, 이번에는 정말 솔직하게 하자. 수익 배분도 투명하게 하고.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어머니. 이번에는 정말 다르게 할게요. 어머니께 50%를 드릴게요. 50%라고 하니까 조금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훨씬 나았거든요. 그럼 조건이 있어. 모든 계약서에 내 이름도 들어가야 해. 그리고 수익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고.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어머니, 그건 좀 복잡할 것 같은데요. 업체들이 싫어할 수도 있어요. 그럼 안 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저희는 다시 함께 일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저도 모든 걸 확인하면서 했어요. 민서의 도움을 받아서 계약서도 꼼꼼히 보고 수익도 정확히 계산했어요. 며느리도 처음에는 50%를 주겠다고 했으니까 지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수익 정산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적었거든요. 미영아, 이게 50%야? 며느리가 서류를 보여주면서 설명했어요. 어머니, 여기서 각종 비용을 빼야 해요. 촬영비, 편집비, 관리비 등등. 그것들을 다 빼고 나면 이 정도가 돼요. 각종 비용이라는 게 정말 많았어요. 결국 제가 받은 건 전체 수익의 30%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미영아, 이건 약속과 다르잖아. 어머니, 비용은 어쩔 수 없어요. 실제로 들어가는 돈이니까요. 또다시 속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민서와 함께 모든 비용 내역을 요구했고 하나하나 따져봤어요. 그런데 말도 안 되는 비용들이 많았어요. 촬영비라고 해서 며느리 본인 인건비를 넣어놓은 것도 있고 관리비라고 해서 웬 돈인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었어요. 미영아, 이건 뭐야? 관리비 200만 원? 어머니, 계정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SNS 관리, 댓글 관리 등등. 그런 걸 200만 원씩이나 받아야 해? 며느리가 점점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럼 어머니께서 직접 하시겠어요? 하루에 몇십 개씩 오는 댓글에 일일이 답하시고 연락 관리하시고 그런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이미 2번이나 속았는데 또 속일 생각을 하다니. 미영아, 그럼 우리 아예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자. 변호사를 통해서. 며느리 얼굴이 굳어졌어요. 어머니, 가족끼리 그럴 필요까지는 없지 않나요? 아니야. 이번에는 정식으로 하자. 내가 변호사 찾아볼게.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본색을 드러냈어요. 어머니, 정말 그러실 거예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라고요? 준호 오빠 사업 실패한 것도 어머니 때문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께서 갑자기 새로운 계정 만들어서 활동하시니까 기존 계정 인기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계약 해지한 거고. 그 손해는 누가 감당해요? 며느리가 완전히 화를 내면서 본심을 드러냈어요. 어머니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자꾸 나서려고 해요? 나이도 많으신데 분에 넘치는 일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무 권리도 없다는 건가요? 제 얼굴과 제 이름으로 번 돈인데. 미영아,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니?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시면서 왜 자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해요?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따라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이게 며느리의 진짜 마음이었던 거예요. 저를 하나의 도구로만 보는 거였어요. 그때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당하고 살 수는 없다고. 미영아, 그럼 이제 정말 끝이야. 나는 더 이상 너와 함께 일 안 해. 며느리가 비웃었어요. 어머니, 그러시면 손해배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2천만 원 어떻게 구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 혼자서 뭘 하실 건데요? 새로 만든 계정으로는 평생 가도 예전만큼 못 벌어요. 며느리가 협박하듯이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 너는 이제 나한테 오지 마. 며느리가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어머니, 후회하실 거예요. 나이도 많으신 게 혼자서 뭘 할 수 있다고. 그냥 조용히 집에나 있으세요. 며느리가 나간 후에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결심도 섰어요. 꼭 성공해서 보여주겠다고.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무것도 못한다는 편견을 깨뜨리겠다고. 그날 저녁 민서에게 전화했어요. 민서야, 엄마가 결정했어. 법적으로 대응할 거야. 미영이를 고발할 거야. 민서가 놀랐어요. 엄마, 정말요? 형수를요? 응, 이번에는 정말 끝장을 볼 거야. 더 이상 참지 않을 거야. 그렇게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제가 모아둔 모든 증거를 가지고 며느리와 친구의 통화 녹음, 수익 내역 계약서 사본들, 변호사를 만났을 때 정말 떨렸어요. 하지만 변호사가 제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말했어요. 어머님, 이건 명백한 사기예요. 그리고 노인 학대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변호사 말을 듣고 정말 마음이 든든했어요. 제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잘못한 거였어요. 어머님의 용기에 감동받았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포기하지 않고 법적 대응을 하시다니 꼭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며느리를 고발했어요. 사기죄, 노인학대죄로. 그리고 그동안 제가 받지 못한 정당한 수익도 청구했어요. 며느리는 처음에는 황당하다는 듯이 반응했어요. 하지만 법정에서 제가 준비한 증거들이 나오자 당황했어요. 특히 친구와의 통화 녹음이 결정적이었어요. 모든 계획이 다 드러났거든요. 며느리는 법정에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소용없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그리고 결국 저는 승소했어요. 며느리는 사기죄로 실형을 받았고 손해배상금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법정에서 판결을 들을 때 정말 시원했어요. 그동안 쌓였던 울분이 다 해소되는 기분이었어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억울하다고 했지만 법은 제 편이었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당해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걸 증명한 거예요. 큰아들 준호는 처음에는 저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모든 진실이 드러나고 나서는 며느리에게 실망했어요. 그리고 저에게 사과했어요.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영이 편만 들었네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생각도 못했어요. 가족 관계가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로 혼자 힘으로 새로운 계정을 키워갔어요. 시간이 걸렸지만 정직하고 진정성 있는 콘텐츠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법정에서의 승리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 이상의 의미였어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무시당하지 않는다는 것, 잘못된 일에는 끝까지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였어요. 법정에서 승소한 후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무엇보다 제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무시당해도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당당하게 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거든요. 며느리로부터 받은 손해배상금으로 저는 제 꿈을 더 크게 펼칠 수 있었어요. 좋은 카메라 장비도 새로 사고 전문적인 사진 교육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관리하는 계정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어요. 이 할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에요. 저도 할머니처럼 용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단순히 예쁜 할머니, 우아한 할머니가 아니라 용기 있고 당당한 할머니로 사람들이 저를 봐주었거든요. 그리고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제 이야기가 언론에 알려진 거예요. 70대 할머니, 며느리 사기에 맞서 법정 투쟁 승리. 나이 차별에 굴복하지 않은 용기 있는 시니어. 신문에서 제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점점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특히 저와 비슷한 연령대의 분들이 많이 읽어주셨어요. 저도 자식들한테 무시당할 때가 있는데 용기를 얻었어요. 나이가 들어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런 반응들을 볼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한편 가족 관계도 많이 회복되었어요. 큰아들 준호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점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제가 엄마를 너무 과소평가했네요. 며느리 미영이는 감옥에서 나온 후에 저에게 사과 편지를 보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했습니다. 제가 너무 욕심이 과해서 어머니께 상처를 드렸어요. 어머니의 용서를 구할 자격은 없지만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읽으면서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화도 났지만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어요. 결국 가족이잖아요. 하지만 쉽게 용서하지는 않았어요. 진정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시간이 더 지나고 나서 미영이가 직접 찾아왔어요. 많이 초라해진 모습이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한 말은 이거였어요. 미영아, 나는 내가 나를 속인 것보다 더 화가 났던 건 나를 무시한 거야. 나이가 많다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무시한 것. 그게 가장 상처였어. 미영이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무시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요. 이제야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한 분인지 알겠어요. 그때서야 조금씩 마음이 풀렸어요.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래도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둘째 민서는 줄곧 제 편이었지만 이 일을 겪으면서 더 가까워졌어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나이가 들어도 꿈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것, 잘못된 일에는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민서의 지지가 있어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마운 아들이었어요. 이제는 정말로 가족의 자랑이 된 것 같았어요. 속임수가 아닌 진짜로 말이에요. 제가 직접 관리하는 SNS 계정도 이제는 정말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광고도 제가 직접 써본 제품만 추천하고 모든 수익도 투명하게 공개했어요. 할머니는 정말 믿을 수 있어요. 다른 인플루언서들과는 다르게 정직해요. 사람들이 제 진정성을 알아봐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추천하는 제품들은 정말 잘 팔렸어요. 진심이 통한 거죠. 저는 72의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남의 꿈을 대신 살았지만 이제는 제 자신의 꿈을 살고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꿈을 꾸는 데는 나이가 없습니다. 그때 제가 느낀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지금 저는 진짜 사진작가 최순영으로 살고 있어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시어머니가 아닌 저 자신으로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웃을 수 있어요. 주름진 얼굴이지만 그 속에 당당함과 자신감이 있거든요. 가끔 예전 일을 생각해 보면 화도 나지만 한편으로는 감사하기도 해요.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거든요. 며느리가 저를 속이지 않았다면 저는 계속 남의 그늘에서 살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시련을 겪으면서 진짜 저를 찾을 수 있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사진을 찍어요. 하지만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제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순간들을 담아내면서 살고 있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통해 용기를 얻는 분들을 보면서 더 큰 보람을 느끼고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 잘못된 일에는 끝까지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 이런 메시지가 많은 분들에게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몇 살이든 상관없어요. 꿈을 꾸는 데는 나이 제한이 없거든요.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하거나 속이려고 해도 굴복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맞서 싸우세요. 그리고 절대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저처럼 이른이 넘어서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제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용기라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